은지는 남편이 침대 위에 던져놓은 옷가지를 하나씩 주워들었다. 욕실 문 너머로 문이 떨어지며 타일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손에 든 남편의 셔츠에 천천히 얼굴을 묻고는 숨을 들이켰다. 엷게 느껴지는 버버리의 향내와 그의 재치가 묻어났다. 한 번쯤 그의 품에 안겨 그의 향내를 마음껏 마셔볼 수 있는 날이 과연 올까? 은지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 결혼 5년 동안 한 번도 남편의 품 안에 안겨본 적도 없이 남편이 벗어놓은 옷가지에 얼굴을 쳐박고 남편을 그리워하기만 하는 세월 동안 그녀는 서서히 미쳐가며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다.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뎌낼 힘을 소진해버렸고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단 한순간이라도 더 지속할 그 무엇의 이유가 없다는 걸 느꼈지만 단 하루라도, 아니 단 1시간만이라도 더 그의 곁에서 그를 볼 수 있는 것을 포기하기엔 미련스럽게도 그를 사랑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 그의 마음을 이미 온통 차지해버린 사랑이 있어 자신에게 돌아올 사랑은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자신을 위한 그의 마음엔 어느 한 구석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에 대한 사랑으로 미쳐버릴 것 같아 택한 결혼이었다. 19살, 다가오는 생일을 며칠 앞둔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세상은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녀에게 있어 가슴을 설레게 하며 꿈과 희망으로 가득 넘쳐나게 했다. 이 세상에 무엇이든 다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해 두 팔을 벌려 환영하는 것 같았다. 길가의 얇기운 빙판들과 차가운 날씨를 의식하지 못한 채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발걸음은 너무나 가벼웠고 즐거웠다. 떼쟁이 막내딸을 사랑하는 부모님께 때를 써 미리 생일 선물로 받아낸 흰색 모직 스커트에 털실로 짠 히피풍에 빨간색 망토를 걸치고 귀엽고 앙증맞은 코가 둥근 검은색 구두를 신은 그녀는 그때까지 눈앞에 다가올 아주 짧은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 순간이 25년을 살아온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며 가장 불행했던 순간이었음을 이제는 확실히 깨달았다. 사람들의 모습을 두리번거리던 그녀는 코앞에 놓인 빙판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면서 양팔을 허공에 휘휘 저으며 뒤로 넘어가는 순간 손에 닿는 옷자락을 잡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뒤로 발라당 넘어지며 엉덩이를 땅에 찢고 말았다. 엉덩이에 느껴지는 통증에 인상을 쓰며 주저앉아 있으면서도 손에 잡힌 옷자락을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킥킥거리는 소리에 눈을 뜨자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이 주저앉은 모습을 보며 웃고 있음을 느꼈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무릎 위로 올라간 스커트를 마구 잡아당겨 겨우 무릎을 가리고서 문득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커다란 무언가를 느끼고는 고개를 돌렸다. 은지는 그 순간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었다. 햇살 같은 따스함으로 부드러운 그의 두 눈이 그녀의 발그스름한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입가에 걸린 미소는 그녀를 얼어붙게 했다.
그녀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순간 그가 손을 내밀었다. 빨간 두건 아가씨, 일어나시죠. 그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더 가까이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빨리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의 조각 같은 얼굴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도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아니면 그런 눈길에 익숙한 것인지 빙긋 웃으며 그녀의 얼굴 앞에 손을 가까이 내밀고는 잡으라는 듯이 손을 살짝 흔들었다. 그녀의 두 눈은 그에게 고정한 채 영혼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천천히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크고 단단한 손이 그녀의 손을 움켜잡고는 단숨에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벌떡 일으켜 세워진 그녀가 잠시 비틀거리자 그가 다른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아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다. 고개를 돌려 그를 보자 그가 얼마나 큰지 자신은 그의 가슴팍에밖에 오지 않았다. 어디 다치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다행이네. 이런 날은 조심해야죠. 그는 그녀의 엉덩이를 살짝 바라보았다. 그나마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크게 다쳤을 수도 있어요. 그는 빙긋 웃었다. 고맙다는 인사로 간신히 입을 연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별로. 다음부턴 조심해요. 여전히 환한 미소, 자신을 향해 웃는 그의 얼굴이 그녀의 가슴에 단숨에 새겨졌다. 그의 웃음기 가득한 눈매, 서늘한 콧날, 환하게 웃는 인매까지. 그녀는 자신에게 사랑이 찾아왔다는 걸 알았다.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어른인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렸다. 그렇지만 그 순간은 이토록 슬픈 사랑을 하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예준 오빠? 갑자기 그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도 그가 바라보는 곳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그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검은색 롱코트에 부츠를 신은 그녀는 아름다운 여자이며 어른이었다. 단발머리를 찰랑거리며 그를 향해 젠걸음으로 뛰어오는 그녀의 모습에 그는 자신을 바라보던 조금 전과는 달리 사랑이 가득한 눈매로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모습을 본 그녀는 사랑을 느낀 순간과 동시에 찾아온 시련을 경험하게 되었다. 세이야. 그는 자신의 팔에 매달려오는 여자를 향해 부드럽고 달콤하게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어떨까 하는 공상에 잠긴 것도 잠시. 그와 그녀가 동시에 자신을 바라보자 당황했다. 그 옆에 매달린 여자의 눈에는 누구 하는 질문이 담겨 있음을 느꼈지만 당황한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감사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고개를 들고는 그의 얼굴을 쳐다도 보지 않은 채 뛰기 시작했다. 그의 옆에 있던 여자를 떠올리며 너무나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19년 동안 한 번도 누군가로 인해 이토록 가슴이 뛰어본 적이 없었는데 겨우 그런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한 단 몇 분간의 착각을 무참히도 짓밟히듯이 그에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다. 그날 친구와의 만남은 너무나 지루했고
처음 보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의 제목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영화 속 두 주인공이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가 그녀에게 키스하는 장면이 떠올라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아야 했다. 두 사람은 키스를 하겠지. 어른이니까. 키스 말고 다른 것도 할까? 그녀는 계속 떠오르는 그 얼굴에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그날부터 그녀의 일기장엔 그의 이야기로 가득 찼다.